성품이 향하는 것. 성향? 지향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지향성? 그 지향성이 서양 철학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죠?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브렌타노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브렌타노부터 지향성을 이야기를 해서 후설에서 지향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모든 존재들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니체의 그 권력의 의지라고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죠. 권력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 그리고 불교에서는 업이 의지예요. 의지. 업. 안 좋은 의지를 업이라고, 좋은 의지를 법이라고 하고, 법과 업 그래요. 그래서 그 현상과 본질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고 본질을 보면 그런 의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동하잖아요. 정한 것은 따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은데 상황이 동한 것이 동했다. 뭐 소리가 동했든지 모습이 동했든지 가만히 있어 어떤 무엇인가를 가만히 있어도 뭐 말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그 현상과 그것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잘 반응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다 의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손은 손대로 성향이 있고 발은 발대로 성향이 있고 메뚜기는 메뚜기의 성향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성향이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성향이 있고 이과는 이과의 성향이 있고 문과는 문과의 성향이 있죠.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과 그것의 성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대표 논문이죠. 모든 표상들의 그 의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존재의 그 성향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사업 성향의 사람에게 잘 관계하려는 게 정치 이야기 한다라면 안 좋아하겠잖아요. 정치에 오래 한 사람한테 예술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겠잖아요. 음.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장사하는 이야기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겠잖아요. 철학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지. 다 성향이 있다고, 성향.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살아간다는 것은 어, 안이 비설씨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의 그 육근을 가지고 내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잘 캐치를 해요. 움직이는 것은 뭘로 다가온다고요? 현상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그 현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현상과 그 의미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철학자라고, 철학자. 지론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향을 보는 일을 할 거예요. 아주 큰 성향이 지금 말한 격이고 작은 성향들이 뭐냐면 합이나 충이나 살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성향들이에요. 까르마들이죠. 안 좋은 까르마를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성향을 업이라 하고 좋은 성향을 법이라고 하겠죠. 네, 뭐 중생계에서는 다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업이 뭐냐? 올지의 정기의 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걸로 봐. 근데 소수한 업들을 보면은 양인살, 충살, 형살, 백호살, 괴강살, 귀문살, 원진살, 햇살, 역마살, 도화살, 홍염살, 이런 살들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성향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사주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엄청난 철학이죠. 엄청난 철학이죠. 성향은 바로 올지중 정기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다르게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이 딱 글자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정도의 정보는 그냥 딱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올지중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격이라고 한다. 어떤 패턴 그런 말이죠. 무토죠. 일간이. 올지가 뭐예요? 뭘지 유금이요. 유금. 유금이면 유금의 정기가 뭐예요? 신금, 신금이죠. 그러면 무토에서 신금 보면 뭐라고 해요? 상관. 공부 많이 했네. 아니, 보고하고 있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상관이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거기 상관이 지금 할 건데요. 상관이면은 식시상관 예술성, 예술의 성향이 있어. 이게 예술이라는 것은 그림 그렸고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찾고 음식 만들어도 김밥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없던 것을 먹게 만들려고 하는 뭘 만들어내려는 그리고 가치관은 미추예요.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가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자, 정화죠. 정화, 감성적 현재 몰입형인데 월지가 뭐예요? 월지 축토입니다. 그럼 축토의 지장간이 축토의 성기 기토?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부작 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 이게 식신상의 배우는 거 좋아하고, 네. 상마의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미와 추야, 이렇게 아름답냐 추한 거냐 그것이 가장 큰 가치관이고 편재 정제는 이냐 해냐 이익이 있냐 손해가 되느냐. 편관 정관은 나에게 권력으로 득이 있냐 아니면 실이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들은 편인 인수들은 시비 이것이 옳냐 그르냐 그리고 비경겁제들은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4주 같은 경우는 천간에 다 떠 있는 것들이 인수하고 비견이에요. 그러니까 옳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돈도 모르고 권력도 모르고 예, 사주팔자에서 벗어나 크게 어렵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 식신격이죠? 식신격. 우리 도예강 단마 티처가 뭔 격이죠? 경제, 예? 경제격. 정제격. 유일하게 돈과 관련된 사람이 있구나. 이게 정제격이라서 경제학과 졸업했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도예강이랑 같이 도예강 사주 보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 정제에서 개수가 천간에 올라와서 또 편인이 되기 때문에 경영학부를 갔던 게 아, 아닐까. 그렇죠. 거기에 이게 정제격이 아니었다면 감히 경영학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향을 보면은 내격이 있고 외격이라는 게 있어요. 내국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들에게 적읍시다. 안내자 격격자입니다. 안에 있는 격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격이 있습니다. 바깥 외자 격격자.
뭐냐면은 사주를 볼 때 내격이라는 것은 일간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외격이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일간을 버리고 더 강한 기운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주가 다 한 구할은 다 내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격은 생각하지 말고 보통 내격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격은 몇 가지라고요? 총 십신과 동이라니까 10가지라고. 비경, 겁재, 식신상과 편재, 전재, 편관, 정관, 편인수 딱 10개라고요.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이것은 오행의 조화로 원칙으로 용신을 정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위격이라는 것은 오행 가운데 오행은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 가운데 편중된 기운이 있으면 그 기운을 따라 체를 정하는 사주. 즉 일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일간 역할을 하지 않고 일간을 버려서 다른 것을 일간 역할로 하는 게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외격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일단은 내격만 봅니다. 자, 내격의 첫 번째 2, 3, 4, 5, 6, 7, 8, 9, 10. 첫 번째가 비견, 비견격, 겁재격. 비견격과 겁재격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종교 성향이에요. 종교 성향. 종교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 비견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하고 오행이 같은 거죠. 겁재 나랑 오행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비추어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을 보면은 용납이 안 돼요. 내 자신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전 틀렸어라고 선과 악을 따져야 돼. 그래서 그 뭐 노조 위원장들 비견 겁재가 활동하지 아니하면 노조 위원장 할 수가 없죠. 종교인도요. 제대로 공부하는 종교인은 비견 겁재가 활동하지 않는 종교인이 없고요. 특히나 뭐 선언 수자나 명상가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사람들은 비견 겁재가 반드시 작용을 한다. 자, 그 사주회가 그 비견 겁재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거기 연올 일시에서 거기 음, 연주가 임술이요. 그 다음에 올주가 기유, 일주가 우술, 기우 그리고 시주가 갑인, 연주가 신유, 신유 월주가 신축, 신축 일주가 산사, 시주가 기유. 자 비견겁제를 보려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인중에 무토 있죠. 여기 무토 있고 무토 있고 이게 떠 있지는 않지만 밑에가 무토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것들이 암장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우리 님은 정화, 이 사중에 병화가 있죠? 겁재가 있죠? 사중에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종교성은 드러나지는 않아요. 자기를 성찰해서 뭔가를 선악을 가린 일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안에서 암장돼서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면은 뭐 종교가 내지는 뭐 명상가 내지는 뭐 노조위원장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은 노조위원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노조위원장 해본 적 없죠? 예. 노조위원장 좀 하려면은 천간에 투출돼야지 해. 노조위원장은 아닌 걸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식신격. 그 다음에 상관격. 이것은 예술 성향이에요. 예술 성향. 자, 님은 식신상관이 토생금, 유금이죠. 유금이 식상관. 그리고 술중 신금도 있어요. 이거 예술 성향들이 있고, 이것도 투출은 안 돼 있죠. 투출까지 돼 있으면 그 길로 가게 돼요. 천간에 떠 있으면 그 길로 가게 된다고. 근데 지지의 말씀은 그 성향이 있고 가끔씩 취미로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사장님은 화생토, 그 축중 기토가 있고 사중 무토가 있어요. 이것도 암장돼 있고 여기에 떠 있네요. 떠 있으니까 식신이 떠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뭔가를 창조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한다고. 근데 천간에 떠 있으면은 잘 하든 못 하든 그 일을 하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편제격, 정제격. 이것은 사업 성향이에요. 재성이 뭐가 있을까요? 토국 수기운인데요. 자, 연간에 떠 있죠. 수기운, 임수, 편제 떠 있죠. 그 다음에 수기운이 이제 안 보이죠. 근데 그 수기운이 뿌리는 없지만 유금에서 금생수로 기운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유술 방합을 갖고 있어 금기운 밑에가 딱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임수 기운이 뿌리를 갖다 받고 있다 해서 편제가 활동을 하니 항상 사업하고 싶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음.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이야기할 때 뭐 스님이 틀리면 얼마나 무안할까. 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수가 있다면 편제가 있으면서 밑에가 이제 뿌리가 임수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뿌리를 딱 받고 있는 거야. 천간에 떠 있으면서 지장간에 똑같은 글자가 바로 밑에가 딱 받고 있으면 정말 그 일을 하게 돼. 근데 지금 뿌리가 그 수기운은 없어요, 밑에가. 근데 금기운을 온종일 받고 있으니까 뿌리를 확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금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는 것, 동적인 사업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거기 뭔 일을 할 때 뭔 일을 돈으로 환산하고 싶은 사업적인 그런 성향으로 뭔가를 바라보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재성이 안 떠 있으니까 뭘 보더라도 사업적으로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담은 걸까 생각하지. 근데 재성이 떠 있으면은 저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님은 화극금, 신금이 이제 연하고 오라고 떠 있죠? 그래서 밑에서 유예가 신금이 뿌리 받고 있죠. 그리고 축에도 신금이 있죠. 그리고 사에는 경금이 있죠. 그래서 그 경금 신금이 딱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뿌리를 받고는 있는데 신금이 적당히 많으면은 사업을 하거든. 근데 신금이 좀 너무 많아. 이게 신금이 적당하면 본격적인 사업가인데 너무 적어도 사업을 능숙히 할 수 없고 너무 많아도 사업을 능숙히 할 수 없어. 그래서 약간 많거든.
많지만 이게 만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막 하지는 않지만 항상 사업에 대한 생각은 있어. 그래서 거기 만약 그 화기운이 조금 더 많았다라면은 조화를 이뤘다라면 사업가 사주인데 화기운이 그래 많지를 않아가지고 화기운과 금기운이 조화를 잘 크게 이루지 못해 큰 사업을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사업할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편제가 아버지기도 해. 아버지 때문에 좀 속상한 적도 많죠? 그러니까 그 신금이 적당히 이제 있으면은 굉장히 그 건실한 아버지일 텐데 신금이 너무 태다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좀 속상한 일을 좀 하게 돼. 예,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관 정관격은 정치 성향이 있어요. 님은 관이 어디 있어요? 목기운인데요. 목기운. 인목 있죠? 네, 네, 갑인이 다 저기 관이죠? 음, 그러니까 간목이 투출돼 돼 있으면서 밑에가 인이 있으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인이 목국토로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음,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은 너무 잘하지. 간목이 투출돼 있으면서 인목도 있고 밑에가 그 인호술 화국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관계하는 것이 직업의 하나의 요소가 돼요. 음, 삶에 있어서 이게 항상 사람과 관계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윗사람들하고는 조금 잘 안 맞아도 거기 이제 친구들, 동생들하고는 잘 지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람들하고는 좀 안 맞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일지하고 올지하고 유술 햇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옥망하는 네, 것이 있고 밑에 사람 인과 술이 합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 합하고 있고 간목이 음, 반성이고 그러니까 아랫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윗사람하고는 왠지 짜증이 나는 일이 많이 생겨. 음, 음, 그렇죠. 님은 관성이 어디 있어요? 화금, 금생, 수. 관성이 축중 계수 하나 있죠. 그 축중 계수 하나가 관성이 있어요. 음. 그래, 축중 계수 관성이 있어서 사람을 다루는 일이 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는 겁니다. 암장되어 있는 사람은 것도 다르긴 하지만 그게 나의 어떤 인생의 주가 된 일은 아닐 것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인인수, 편인격, 인수격. 이것은 학문 성향. 편인수 뭐가 있어요? 화기운이 없어. 화기운이 돼 술중정화, 인중병화 있죠? 그렇죠? 음. 거기 지장간에 지장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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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지장간에 정화 있고, 네, 인의 지장에 병화가 있다고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인호술, 인술, 화국을 또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기운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화기운이 또 적은 게 아니라고요. 음,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하지만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업으로 되지는 않는다. 음, 투출 안 돼 있으면. 자, 음, 그래서 이 종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선과 악이 중요해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선과 악. 예술 성향은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간하는 거예요. 자, 사업 성향은 이와 해를 보는 겁니다. 이와 해를 보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이것이 박습니다.
편관 정각격은 득실, 나에게 내가 표를 얻을 것인지 표를 잃을 것인지. 사람 인기에 항상 민감하죠. 인기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 성향은 시비, 옳냐 그르냐가 또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자, 일단 네 격을 보는데 10격에서 종교, 예술, 사업, 정치, 학문, 선악, 미추, 이해, 득실, 시비 이걸 봤는데 이해를 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간단히 그 이제 이해하는 수준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습을 해야지 그냥 아는 것이고. 선생님, 근데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네. 그 지점 간에 주로 이제 정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여기와 중기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영향은 있지만은, 네. 영향이 있지만은 그 정기만으로 보세요. 음, 정기만. 네네. 정기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것, 그 격을 이야기할 때 정기를 이야기하고, 네. 성향을 볼 때는 전부 다예요, 다. 그냥 음, 가장 큰 성향이 옳지의 정기고, 그것이 가장 큰 성향이라는 것이요. 나머지 모든 글자는 다 성향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자, 마지막 페이지 판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성을 보겠습니다. 나아갈 적자. 나아가는 성품. 물고기는 물로 가고, 노루는 산으로 가고. 이제 최상용에서 용이죠, 용.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입니다.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은 뭘로 본다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뭐라고요? 국이라고, 국. 그래서 격을 보고, 국을 보고, 용신을 보는 거라고요. 국은 상황이다. 한여름에 뙤약볕이라는 국에서는, 뙤약볕이라는 상황에서는 용신이 뭐라고요? 그늘이래, 그늘. 목마르는 상황에서 용신이 뭐라고요? 물 한 잔이라고. 외로울 때는 친구가 용신이라고. 그래서 그 외로운 상황, 외로운 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격은 성향이죠. 이게 사업 성향인 사람이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 성향이 격이고, 그리고 외롭는 상황이 국이고, 친구가 필요한 것이 용신이에요. 격국 용신 아시겠죠? 용신을 찾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억부법. 누를 억자입니다. 도를 부자고요. 법법.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간을 항상 중심으로 하는 건 체가 일간이니까. 만 일간이 약하면, 일간 전체 중에서 일간 세력이 약하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이 너무 강하면 그 기운을 빼주거나 견제해주는 것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억부법이라는 거예요. 일간의 세력이 약하면 도와주는 기운이 용신입니다. 일간이 강하면
기운을 빼주거나 견제해주는 기운이 용신이다. 그래요. 어떤 애가 너무 심약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어떤 애가 너무 당돌하면 충고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당돌한 사람에게 더 잘해줘 버리면 넘쳐버리잖아요. 충고해줘, 그러지 말아라고 제어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고, 기운 약하면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병약법이 있어요. 근데 그 억부법이 한 70% 정도 사주에 해당돼요. 억법이. 병약법이 있습니다. 병이 있을 때는 약을 주는 겁니다. 억부법이 있어요. 억부법에 용신이 있습니다. 용신을 파극하는 기운, 기운이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이 용신이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을 방해해버려. 못 도와주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해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거예요, 병. 용신을 귀찮게 구는 것이 병이라고 그래. 사주애가 병이 있는 사주가 있어.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기운이 있다고. 그게 병이라고 한다고. 병이고, 그 병을 제압하는 기운, 이걸 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병약법이라고 해요. 자, 억부법 알겠죠? 배고프면 밥 주고 배부르면 빼주고. 근데 병약법은 그 용신을 괴롭히는 놈이 병이고 그 병을 제압하는 것이 약이라고. 병약. 약을 쓴다는 거예요. 병약법. 자, 세 번째. 조후법이 있습니다. 고를조, 기후후, 수하고 화가 있어요. 근데 물과 불의 조화가 깨져버렸어. 그것이 이제 문제인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조화가 깨졌을 때 균형을 맞춰주는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 억부법은 보통 목기운과 뭐 토기운과 금기운 간의 어떤 상관관계고 이것은 수기운과 화기운의 상관관계일 때 조법, 억부법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목수와 또 억부법, 조법 이런 상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거의 사주의 8, 90% 사주입니다. 목화토금수의 그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내격이라고 합니다.
내격이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내격, 안, 내자. 격자. 일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의 8, 90%의 사주에 해당합니다. 90%. 그리고 나머지 10% 사주가 전왕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드물게 통관법도 쓸 때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것을 외격이라고 합니다. 외격. 저는 오로지 전문가들 전자죠. 어떤 한 기운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편중되어서 왕할 때 쓰는 법입니다. 오행 가운데 극단적으로 강한 기운이 있을 때는 그 기운에 순하는 기운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자, 일지시대 때요. 그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막 독립운동 하는데 완전 일제가 장악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불합리한 사회를 고치려고 개죽음을 당한다라면 그것을 여러분은 권장할래요? 지혜롭게 독립운동에 힘을 보태야겠죠. 그러려면 일단은 그 세력에 순응하는 듯 하다가 상황을 봐서 독립운동에 동참을 하는 것이 그 상황은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역하는 그런 정도의 처사를 해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의 흐름에 일단은 흘러갔다가 기회로 또 힘을 길러서 그렇게 하자는 그때 독립운동가 누구죠? 신채호 선생. 그런 노선을 했죠. 대항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김좌진 장군이나 그런 분들이 있겠고 부역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역하는 듯 하지만 다시 독립운동가들을 또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전황이 될 때는 그 세력에 순응하는 그 행위를 해야지 상이 맞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이 됐을 때는 그때 괜히 개죽음 당하는 거 독립에 보탬도 안 되죠. 자, 통관법이 있습니다. 통관법은 이제 일간과 관계가 없이 두 기운이 극단적으로 강하고 싸우고 있으면 두 기운을 중재해 주는 기운이 용신입니다. 자, 어떤 두 세력이 싸우고 있으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두 기운을 중재해 주는 기운이 있을 거예요. 목기운, 토기운이 싸우면 화기운이 있으면 목생하고 화생들을 싹 돌려주는 거죠. 그런 상황. 이때는 일간을 버리고 그 상황에 몰입해서 일을 해결해 가는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오늘은 사주 분석을 공부를 쭉 했습니다. 삼성과 격국 용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삼성은 본성, 성향, 적성. 본성이라는 것은 체인대 일간을 보고 성향은 올지의 정기를 보는 것이고 적성은 그 상황과
그리고 상황에 맞는 가장 필요한 기운을 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성은 미래 창조형, 현재 몰입형, 중도, 적응형, 과거 점검형, 현실 관조형 5가지가 있고 이성적, 감성적 이렇게 체를 본다는 거죠. 성향은 비경, 겁재, 종교 성향, 선악, 식신상과 예술 성향, 미추, 편재, 정재, 사업 성향, 이해, 편관, 정관, 정치 성향, 득실, 편인수, 학문 성향, 시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성은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이 용신인데 그것을 찾는 원칙이 억부, 병약, 조라는 내격이 있고 전왕, 통관이라는 외격의 방법이 있다. 일단은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의 기본적인 텍스트니까 지금 알 수 없잖아요. 일단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시간을 꾸밀 겁니다. 일단 이것을 잘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